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건스 채널의 유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1년 5월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바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많은 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 제가 만나 뵙고 얘기 들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관계가 시간이 많이 있는다고 해서 또 특별하게 좋아지거나 개선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특히 부모님들이 좀 지켜주시는 점이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저도 어제 큰아이와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엄마의 고정관념과 엄마의 편견으로 나를 쳐다보고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긴 시간을 지금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의 행동이 좀 이런 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또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항상 맞춰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정말 장착이 되고 실천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있어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슈로 좀 힘든 점도 있으실 거고 또 자녀가 아니라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거나 힘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5월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품위 있는 가족 되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참을성과 아이의 자제력은 거의 비례한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힘든 시간이 많죠. 하지만 부모가 일단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참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뇌에서 그 이성이 도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아이에게 이 말은 이렇게 하지 말걸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뭔가 정리된 좀 정돈된 멘트가 아이들에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참을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아이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본인의 자제력을 익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2번째 이야기는요. 일상의 작은 가르침이요. 아이들의 책임감을 향상시켜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이 평상시 하는 행동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거울이라는 표현 하죠.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다 인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극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유아들, 아동들을 많이 접하는 교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봐도 그 집안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의 작은 가르침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범적인 행동을 많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도덕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밖에 외부에서 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진짜 힘든 방황 속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 안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떤 방황성을 하다가도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주는 행동을 하신다면 그 아이는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도덕성이 높은 행동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덕성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조언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훈육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품격 있는, 품위 있는 가족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상처보다는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본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자녀들에게 비슷한 상황일 때 나도 모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의 새로운 가르침 또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꾸중이나 훈육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일단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자존감에 상처가 있지 않도록 그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태도로서 어떤 내용에 대한 전달을 하시면요,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멋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제 주변에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5월은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5월 즐겁게 보내시고요. 잠깐 스트레스 좀 풀고 올게요. 책도 더 많이 계속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